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자 성진인 조국고창 출신 윤준도입니다. 안 들립니까?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근로 특히 노동계 세계에서 그동안에 소외됐거나 또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되는 분야를 노동법계에서 노동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다면 이런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기존 노동법 체계 내에서 이미 규범화된 내용이 실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 특히 5인 미만이나 뭐 이런 영역도 오히려 더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심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보면 이제 3조 관련해서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게 특구도 있고 실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권호성 진술인의 경우에 이게 오히려 이런 내용이 자녀적 보충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법계 법 취지에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좀 우려되는 바도 있어요. 이게 외연을 넓히게 되면 넓힌 만큼 본질적인 내용을 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기존에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은 그대로 보호받도록 하면서 또 외연을 넓히면서 본질적으로는 더 보호 내용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게 유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유리하다고 보는 취지가 뭔지 이 부분이 좀 명확치 않아서 그 부분 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요 내용 보면 이제 뭐 공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것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의무사항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해 보고요. 또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일단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15일 이전에 이렇게 통보하도록 돼 있고 특구는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고 근데 이 부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용은 또 플랫폼 종사자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은 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고와 관련돼서는 부당 해고를 규율해야 되는데 그런 부당 해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입법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뭐 특수 형태 근로자, 뭐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의 경우 이게 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원천적으로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판례나 입법적으로 우리가 다투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법을 적용하기가 좀 모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법률의 의존성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조항들은 안 두는 것이 오히려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적용하면서 우선 적용을 오히려 기준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법 집행상 더 용이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우리 권호성 진술인하고 우리 남궁준 우리 진술인 두 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좀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순서에 따라 저를 지명하신 부분이 처음에 외연 확장과 그 규범 충돌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사실 편하게 조금 비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물병을 사업이라고 예를 들게요. 이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사업 안에 들어있는 물이 종래 근기법상 근로자예요. 사업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하이라키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데이비드 와일이 말한 그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물병 밖으로 부어냈죠. 이게 개인화적 외주화 같은 거죠. 근데 이 물이 근데 그냥 이 책상에 쏟아지면 자유로워요. 규율할 수 없어요. 근데 플랫폼이라는 그릇에 당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완전히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그릇에 담긴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아까 말한 오분류 치정이란 건 이 물을 물병에 도로 붓는 거예요. 이걸 다 불 수 있다 그러면 플랫폼 종사자를 다 노동법으로 규율하면 되겠죠. 그런데 다 붙지 못하는 물이 남아 있어요. 이 잔여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클라우드 워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민상법이나 경제법의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가? 예를 들어 이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세종시에 가서 11동 앞에서 그 노동부한테 클레임을 할 것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민원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플랫폼 종사자법이라는 것은 잔여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분들까지도 노동부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제가 기층, 플로어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두 번째, 제가 3조 관련되어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법학 방법론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는 규범의 갈등, 규범의 충돌이라는 영역으로 다뤄지는 거예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규가 두 개가 있으면 개의가 생기죠. 늘 입법하실 때 마지막에 부칙에서 경과조치 주는 것처럼 이 법이 언제까지는 적용되고 하는 것처럼 사안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 경과조치를 두는 것처럼 이 법도 경과조치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랑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사람이 근로자라 그러면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적용을 받는 거고 근로자성이 판단돼서 아니라고 한다면은 플랫폼 종사자법에 따라 15일 내에 통지하고 하는 적용이 되겠죠. 이런 것은 진정한 충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유리한 것이 무엇이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유리하죠.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유리하죠. 근기법상 근로자가 되면 너무 당연히 유리한 건데요. 이 법문의 표현은 근데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모호하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중노위에서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로 판정이 났지만 그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4대 보험 가입도 안 시키고 사업 폐지하면서 다 해고하고 그랬던 것이 지난 1년 동안의 혁신이라는 영역에서 발생한 노동상 문제인 거거든요. 사후적으로 교정이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사전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호를 밖으로 안 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정도 수준의 보호라도 일단 매트리스를 하나 더 깔아서 외줄 타기를 하는데 밑에 그물을 깔아주고 외줄을 타라 그럴 건지 아니면은 절대 안 떨어지니까 타라고 말할 건지의 차이가 3조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연 확장 부분은 그런 측면인 거고 이제 공제 사업 부분은 사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아까 그 이준희 박사님 말씀하신 다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제 사업은 이게 이 그릇이 플랫폼이라면은 플랫폼 사업자는 이 그릇을 가지고 무언가 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는 구체적인 의무가 좀 있는데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공제 사업을 통해서 어떤 걸 추진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준 거 정도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만약 이 법이 좀 정비가 된다면 공제 사업 주체를 좀 다양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조합이 직접 공제 활동하는 건 사실 노동조합이 공제를 하는 거가 어떻게 될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는데 공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의 요건 등을 설치를 하고 공제 사업이 준수해야 될 행위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유의미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여기까지 제가 질문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기억하는 그 의원님 질문 중에서 그 부당해지 계약의 부당해지 관련 부분 일단 이 방금 그 권호성 교수가 설명한 것에 덧붙여서 그 맥락에서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자면요. 일단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게 그 근로자에게는 가장 폭넓고 또 강도가 센 보호가 주어집니다. 일단 해고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용어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근로기준법 23조 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32대
예고 기간을 둬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한 제한도 들어가서 사용자가 함부로 자의적으로 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고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이 보장되는 그런 그 보호를 가장 폭넓고 강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에서 다루고 있는 두 법률안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짧게 줄여서 특고법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법 제8조에 보면은 그 계약 먼저 절차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 그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참고를 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할 것을 정하고 있고 그래서 절차적으로 사전에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런 내용을 보장해 주고 있고요. 또 그 내용적으로도 부당해지라고 해서 부당해고의 그 용어를 조금 비틀어서 부당해지라고 해서 역시 내용적인 보호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면은 이를테면은 제8조 제1호 보면은 종사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등해서 근로기준법과 비교했을 때 보호 강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그 내용상의 제한, 너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라는 내용적인 제한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보기엔 강력한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오늘 공청회 다른 검토 법안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유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절차만 있고 그것도 방금 전에 살펴본 두 법은 30일임에 비해서 이거는 15일로 정하고 있어서 가장 보호 강도에선 약하고 심지어 이것은 내용 통제가 전혀 없어서 사실 그런 점에서는 사유 불문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해놨는데 그게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이는 게 일단 이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특고 법안은 어쨌거나 새로운 고용상의 지위를 창설을 한 겁니다. 근로자만큼은 아니지만 근로자에 준해서 보호해 줄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의 좀 강한 보호가 들어가는 거고 이 플랫폼 종사자는 이 법안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고용상 지위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은 채 그냥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만큼은 우리가 보호해 주자라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절차적 보호에만 그냥 그치는 걸로 여기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일단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간? 우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고용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이 법 적용 안 받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적용을 받겠죠. 그러니까 예,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 생각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기존 법률 체계에 기속을 받는 거죠.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기존 법 체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면서 또 나름대로 고용관계나 노동관계를 규율하면서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겼다면 그 체계에 맞게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또 지금 근로자성과 관련돼서 외연이 넓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 체계에서 외연을 넓히면서 이 법 안 만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한번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이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